규제 개혁을 위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기업 유치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전북 이전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까지 우려됩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지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쌓아온 균형 발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문을 열었지만 제 역할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난주 일어난 전주 상수도관 파열 사고에 대해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이유로 공장 신설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공사가 끝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62%만 분양돼 태반이 허허 벌판입니다. 김제시는 기업 10곳과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 2곳은 정부의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 완화로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인프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도권 이전 기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전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부는 공장 건축의 건폐율, 저수지 상류 지역의 공장 제한을 완화했고 기존 공장 부근의 공장 증설과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개별 입지 허용을 확대하는 등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개별 입지 공장 규제 합리화, 환경 규제 혁신, 문화재 혁신 순으로 5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총 40여 개의 개선 대책이 나오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익산의 유턴 기업처럼 전북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유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그쪽을 다시 유턴을 수도권 위주로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북에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을 비롯해 8곳의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기업 유치는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 확대되면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한 지역의 공동 대응은 지난 4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폐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서명부는 다음 달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시기가 늦었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서명운동이나 이런 수준 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항의의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다음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자연보존권역 입지 규제 완화 말고도 수도권 유통기업 재정 지원, 항만,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이 시행되면 전북 생산액은 최대 1조 9천억 원, 고용은 7,600명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경제의 고사를 막기 위해 다른 시도와 공동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그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이전해주는 어떤 개발 이익 공유제랄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이전에 따른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투자를 촉진해주는 이런 제도들을 타 시도와 함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그동안 어렵게 쌓은 지역 균형 발전 성과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은 수익률 대신 안정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또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국민연금법에 전북으로 명시된 데다 새정치연합이 이를 당론으로 재확인해 소재지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3년 전에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로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신청서를 냈지만 부족한 대형 숙박시설과 비싼 참가 비용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려면 2020년까지 5만 명의 숙박시설이 필요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고 450억 원의 대회 참가 비용도 적잖은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야영 대회로 전북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이 2023년 대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염병 연구소로 전북이 전염병 치료와 예방법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둘, 셋. 전북대 부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12,000제곱미터 규모의 연구동과 동물 실험동을 갖추어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특수생물 안전 차폐 시설을 갖추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각종 전염병의 치료와 예방법을 연구합니다. 최근 메르스 발병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정부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를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게 했고 이것이 현 정부의 창조 경제의 핵심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35명이 필요한 필수 연구 인력은 4명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장비 확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75억 원뿐입니다. 교육부를 제외한 농림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범부처 사업입니다. 특성상.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법인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북대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국가기관화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고 융합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조금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1.66% 올리기로 해 주택의 경우 한 달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5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 비용과 가스공사의 원료비로 구성되며 원료비는 올 들어 17.7% 내렸습니다. 전주시가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내는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5개 회사 신용카드로만 낼 수 있는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12개 회사의 모든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주에서 발생한 상수도 배관 파열 사고에 대해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잇따른 상수도 간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광역 상수도 복선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주 상수도 배관 파열 사고 뒤 마무리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사고는 상수도관의 수압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는 자리를 비웠고 수압 측정 장비의 문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사고체에서 상주해야 되는데 방치한 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그 차로 시험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아끼려고 저렴하게 한 거죠. 경찰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를 불러 안전 의무 준수와 부실 장비 사용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앞 부분을 건드리고 거기가 뭐 지방이 좀 밀려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해서. 이처럼 전주에서 상수도관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4차례나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단수 피해가 났습니다. 시민으로서 불안하죠. 굉장히 이걸 믿고 마셔야 되나. 진짜로 시공이 못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죠. 반복되는 상수도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과다 설계 등의 설계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익산국토관리청이 실시한 도로공사를 감사한 결과 군장대교 등 12곳은 과다 설계로 27억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창, 우남간 도로 등 14곳도 설계 잘못으로 25억 원을 더 집행할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지역업체 참여 문제로 취소한 NH농협 전북본부 신축공사 입찰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적용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의 예정 금액은 368억 원으로 9월 초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7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안은 전국에서 오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오디는 옛부터 당뇨와 고혈압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혈액순환장애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오디를 주제로 한 부안의 축제 현장입니다. 오디와 뽕잎 등을 갈아 만든 주스로 다양한 게임이 펼쳐집니다. 한편에서는 얼린 오디와 즙, 오디로 만든 잼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오디 잼도 만들어보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즙이 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매일매일 먹일 수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저희가 직접 사가고 있어요. 부안의 그 참뽕 오디는 6월 한 달에 이러고 수확해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지금은 다양한 식품으로 이러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아주 편안한 이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당뇨병과 고혈압 등 여러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부안 참뽕연구소가 연구한 결과 오디가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디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겁니다. 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와 항산화 효과도 우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백병원하고 우리 부안 참뽕의 기능성 분야인 혈행 개선 분야를 지금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기능성 문구를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안 모든 참뽕 상품에 삽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디의 새로운 효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오디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약품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상임 고문인 정세균 의원이 오늘 전북도 의회를 찾아 신당 창당은 야당의 분열을 부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으로 신당 창당이 거론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통합이 최선이고 분열은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한 당의 혁신위원회가 현실 감각을 잃었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의석수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와 완주 송영구 신도비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에 있던 실록과 태조 어진 등을 피난시킨 장소입니다. 완주 송영구 신도비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외교관으로 명성이 높았던 표홍 송영구의 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 이후 농업에 관한 연구와 성과를 되돌아보는 행사를 갖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말까지 농업과학관에서 광복 이후의 농업과 농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과학에 관한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또 농업 전문가와 농민 등이 참여하는 학술 행사를 4차례 엽니다. 전주와 남원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추가로 세워집니다. 전라북도는 전주농협과 남원 지리산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가 예산 2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농협은 중인동에 60억 원을 들여 복숭아와 배, 미나리 등을 처리하는 유통센터를 세울 계획이며 지리산농협은 아영면에 20억 원을 들여 사과와 복분자 등을 상품화하는 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부안경찰서는 운전 중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30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로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57살 이모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완주군 삼례읍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의 뒷문이 열린 채 좌회전을 하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숨지자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35도, 전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남원 등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맑고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